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유심정. 오늘 18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팁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래 문장이 나올 텐데요. 그 문장을 읽어보시고 그 문장이 느낌이라면 O, 생각이라면 X를 해주세요. 무시당하는 느낌? 생각일까요? 느낌일까요? 네, 생각입니다. 거절당하는 느낌? 네, 이것 또한 생각입니다. 공격당하는 느낌? 네, 이것 또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느낌과 생각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느낌은 좀 더 정서적인 부분에 속한 거고요. 생각은 내가 주관적인 견해와 또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정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감정 단어들 혹시 나열해 보실까요? 몇 개 나오실까요? 한 20개? 30개? 대부분 한 20개, 30개 이하이실 거예요. 30개도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이하 정도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주로 쓰시는 감정 단어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거나 순간순간마다 어떤 감정들을 표현할 때 적절한 감정 단어가 맞는지 잘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좀 많은 감정 단어를 알고 계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감정 단어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욕구 충족이 됐을 때의 감정들과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똑똑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제 강좌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다 좋다라고 말했나요? 예,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었죠. 단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시그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건 우리의 욕구 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다시 인식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되돌려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수준을 저희가 다양한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화가 났다, 안 났다 같이 all or nothing 수준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 수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화가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인식한다라는 거 조절을 할 수 있는, 조절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7 이상일 때 내가 폭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더라 라는 방식으로 예견하거나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수준으로 숫자로 한번 말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숫자로 자신의 감정을 좀 인식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를 어떤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에 이제 호흡법이 있습니다. 478 호흡인데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3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호흡법은 나의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 장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 외에 내 감정이 이제 막 어떤 그 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 몸 신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감각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감정이 좀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실현하고 나서 상실감을 느낄 때 그 상실감이 신체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냐라고 했더니 심장이 1000개의 반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심장의 통증을 느낀다고 하세요. 그럼 그 심장의 통증에 그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찌르는지, 명치는 어떻게 누르는지 그 내 몸의 감각들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감정이 좀 진정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꼭 해보세요.
우리가 감각에 집중할 때 그 감정이 진정되는 효과를 누리는 건 우리 뇌의 영역이 감각을 주관하는 영역과 지각을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선분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길어 보이나요? 위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길어 보이죠? 그러나 이 선분은 실제 같은 길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소녀와 할머니의 그림이 동시에 지금 보이실 텐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금 그림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각이 되는 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지각이라는 뇌 영역에서 따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착시라고 표현하죠. 감각의 영역과 지각의 뇌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증거가 이 착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지각을 조금 더 쉬게 해주고 감각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생각이 그만큼 줄어들죠.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뭔가 막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그 닿는 촉감이 느껴지세요? 촉감 안 느껴지거든요. 감각의 영역과 지각의 영역은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막 이제 뭔가의 생각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그 버스장이 안내해주는 그 방송 못 들으시죠? 그런 것처럼 생각에 축 빠지면 감각이 좀 둔하게 되죠. 그만큼 두 가지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각의 영역이 그만큼 기능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조절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려드린 팁들을 좀 활용해 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감정의 변화를 좀 알아차리시면 좋은데요. 아까 뭐 감정 수준 숫자로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짜증이 뭐 1부터 10점에서 7점이었다. 그러면 호흡법이라든지 감각에 집중한다든지 그런 어떤 활동을 하신 후에 7점에서 몇 점으로 내려졌는지 감정 수준의 변화를 좀 인식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감정을 좀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효능감이 좀 올라가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감정 조절을 잘 하실 수 있는 또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